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8월 22일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하락 마감했죠. 많이 하락은 안 했지만 0.3% 정도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다우가 0.3% 하락했고요. 나스닥도 0.3% 하락했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은 오늘 고용과 소매에 대한 지표 이런 것들에 관심을 좀 많이 가졌던 흐름이었는데요. 일단 고용이 약간 충격적인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고용이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매에서 월마트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실망감이 좀 커진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월마트가 4.5% 하락했습니다. 이 월마트는 미국 소비의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죠. 그래서 미국 소비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나오고 있다, 이런 표현도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 관련해서는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있었는데요. 23만 5천 건이 되는데 시장 예상치보다 1만 건이 늘었습니다. 6월달 이후로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최고치를 기록하는 상황이죠.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시장에 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엊그저께 FOMC 의사록 공개가 있었죠. 그게 금리 인하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참석자가 인플레이션이 노동시장보다 문제라고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 그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늘어나면서 고용시장도 지금 안 좋은데 인플레이션도 지금 3% 근접해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게 하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난번에 100%였습니다. 100%. 시장에서는 B컷 0.5% 정도 인하 가능성도 제기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100%가 아니라 80%로 똑 떨어졌습니다. 9월달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 인하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잭슨 홀 미팅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시장에서는 제롬 파월의 언급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연준 의원 중에 베스 해맥이라는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이런 발언을 합니다. 최근 경제 데이터를 고려할 때 9월 금리 인하는 힘들 것이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금리 인하 안 한다가 아니라 지표를 본다는 얘기예요. 지표를 계속해서 본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연준은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지표를 통해서 시장 방에서 결정했고, 그래서 후행성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약간 늦어지는 상황. 근데 지금 이 지표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후행성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미국 시장이 과거에 금리 인하 할 때는 그 돈을 푸는 거잖아요. 근데 과거의 인플레이션이라는 그 모습이 돈을 너무 많이 풀어 생긴 거잖아요. 그래도 돈을 회수해서 금리 인상을 하고, 그렇죠? 또 시장이 너무 안 좋아지면 돈을 풀어서 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은 돈 푸는 거하고 상관없이 원자재 가격하고 상관없거든요. 돈을 풀었는데 원자재 가격이 싸지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기업이 설비 투자라든가 이걸 할 수 있는 회사채 발행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원자재 가격이 변화가 오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이 아닌 상황인 거죠. 돈을 풀거나 돈을 회수하거나라는 상황에서 의해서는 당연히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를 잡아줄 수 있지만, 지금은 기업의 생산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돈을 많이 푼다고 생산을 많이 하진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생산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이 가격이 비싸서 제품을 판매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연준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정부의 압박에 어느 정도 사인을 좀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가, 맞장구 좀 쳐줘야 되나, 이런 분위기도 있죠. 그래서 애틀란타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라파엘 보스텍 같은 경우는 그러잖아요. 먼저 좀 해주고 안 되면 거둬들이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합의를 좀 보자, 그런 분위기이긴 한데, 어쨌든 연준 의원들 사이에서 몇 명은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지표에 포인트가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애틀란타 연은 총재의 발언이
좀 의미심장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매파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고 항상 중도적인 부분인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0.25 정도의 금리 인하를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잭슨 미팅에서 제롬 파월의 연설을 통해서 제롬 파월이 아마도 상황에 따른 시장 대응 뭐 이런 발언을 좀 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거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금리 인하도 할 수 있고 인상도 할 수 있다. 양쪽 다 열어놔 준 거잖아요. 안 한다보다는 나은 거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발언을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나스닥과 다우의 흐름을 좀 보시면 차트상으로 다우는 그냥 횡보죠. 지난번 돌파를 2번 시도했다 그냥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자리 걸음. 근데 어저께 장중에 마이너스 6% 0.8%까지 빠졌다가 낙폭을 많이 줄인 걸 보면 이 근처에 싸움이 좀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나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선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눌렸다가 하지만 이 선과는 아직도 멀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결국 지금은 싸움 중인 상황, 방향은 좀 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다.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저께 국내장은 삼성전자의 역할이 컸던 상황. 삼성전자 어저께 장중에 1%, 2%, 0.98%까지 거의 1%까지 상승했다가 소폭 하락해서 끝났죠. 근데 지금 21선 타고 가고 있죠. 21선 타고 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저항대가 많기 때문에 요 저항대, 요 저항대, 요 저항대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는 못 간다라는 표현을 썼죠. 근데 엊그저께부터 주가가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미국 상무부에서 지분 취득, 그러니까 보조금 주는 대신에 주식에 대한 취득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모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치적 리스크 완화 계기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미국 정부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 정부가 자꾸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주식을 갖고 있으면요. 더 잘 되길 바라야 되겠죠.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하고 이제 HB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의미를 좀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모증권사에서는 최선호주로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목표치 9만원까지 나왔는데 저는 일단 목표치 9만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는 보지만 어떤 속도로 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지난번 여기서는 당연히 올라야 될 게 못 오른 거였잖아요. 여기 자사주 소각하고 정부 오너리스크도 해소가 되고요. 그렇죠? 또 브로드컴이 HBM 납품받기로 했고요. 공급받기로 했고요. 또 중국의 저사양 H20에 삼성전자 HBM이 들어가는데 또 중국 그 수출 길도 엔비디아가 열었고요. 뭐 그런 부분 보시면 지금 삼성전자 못 가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코스피는 어저께 아시아 시장에서 그나마 가장 강세 흐름을 좀 보였죠. 가장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어저께 1% 갔다가 좀 밀렸어요. 이제 5일선이 내려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관들의 매수가 아주 돋보이는 상황입니다. 요 근래 기관이 거의 1조를 매수했어요. 지난번에 2조 정도 매도한 후에 이번에 1조 정도 매수하면서 시장 방향성을 좀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은 뭐 소폭 매도지만 기관은 매수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관이 왜 매수를 할까?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렇죠? 저가 매수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과거 사례로 보면 기관들이 시장을 주도해주면서 외국인들이 약간 매도하던 국면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올리고 기관은 익절하고 이런 어떤 경향이 좀 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본다 그러면 그 외국인들의 어떤 그 매수 전환을 기관이 유도하는 거 아니냐. 특히 어저께 보시면 선물에서만큼은 외국인이 매수잖아요. 여기 매도했었지만 전체 누적으로는 매수로 가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선물이 우선 움직이고 현물이 움직이는 외국인의 모습인데 그걸 기관이 유도하는 과정으로 해석한다면 기관의 매수세를 의미심장하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관들이 어떤 흐름을 좀 가져가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60일선 지지력을 보였고 물론 완전히 60일선 찍지 못했지만 60일선 계속 올라오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싸움하는 과정. 그래서 어저께 윗꼬리가 생기긴 했으나 오늘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상황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조정이 2번 줬잖아요. 한 번 줬고 2번 준 상태에서
다시 바운딩을 줄 거냐, 방향성. 그렇지만 저는 일단 기술적으로는 위쪽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